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전입니다. 이번 주 일정 한번 살펴보면서 한 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일정은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정리를 해서요. 한 7시 반경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7시 한 40분경에 올라갔네요. 그래서 텔레그램 입장해 계시면은 언제든지 이걸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주말, 새벽, 뭐 아침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될 만한 뉴스들을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6시부터 올라갔죠? 네, 제가 보통 5시부터는 PC 앞에 앉아갖고 하루 매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다가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새벽 막 미국 같은 경우는 새벽 2, 3시에도 이제 중요한 뉴스 나오니까 너무 중요한 건 그 시간에 공유해드리고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일단 패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일정표를 이제 항상 상단에 공지를 해드려요. 고정을 해드리고 상단에 이제 고정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다 보면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일정 뭐였지? 수요일 좀 궁금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일정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이 엔비디아 GTC 개막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관련주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조정이 나왔던 지난주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등의 호재가 될지, 이유가 될지, 명분이 될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젠슨왕 CEO가 이제 여기도 아래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화요일 날 이제 기조연설이 잡혀 있고요. 수요일 날도 이제 전 세계 기자 대행으로 이제 간담회가 잡혀 있고요. 목요일 날도 또 하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엔비디아예요. 이번 주 내내 매일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중에 하나는 반등의 비밀 주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그래서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AI 관련주들이 미증시에서 반등을 시작하면 1, 2%짜리 반등이 아니고 뭐 다 5%, 10%막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다음날 눈 뜨면 나스닥이 막 급등해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번 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매매 전략 짜실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반등존이다 싶으면은 종가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 거래소 종목이 이제 오늘부터 거래 종목 수가 확대가 됩니다. 기존엔 10개였었고요. 이제 110개로 늘어나요. 코스닥 50개, 그리고 코스피 50개 이제 오늘부터 거래 종목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거래 종목 수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에 따로 올려드릴게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신규 상장이야 뭐 매매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FOMC가 시작이 됩니다.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일쯤 해갖고 금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뭐 금리는 현재로서는 동결이 상당히 우세합니다만 금리 동결을 떠나갖고 더더더 중요한 거는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연내 금리 4회 인하에서 2회 인하로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투자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접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어떻게 발표할 건가, 어떤 발언들이 나올 건가를 좀 다들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말에 트럼프가 후티 반군을 공습을 해갖고 2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나온 국무부 발언을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공습을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공격 능력을 잃을 때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고, 역대 이제 후티 반군 상대로는 최대 규모 공습인데, 금리 이야기하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이제 금리 인하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위한 행동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파월을 압박하는 것도 하지만 금리가 올라간 이유가 물가 때문이었고, 물가 상승의 주범은 러우 전쟁이었으니까 러우 전쟁 너부터. 네. 그리고 물류비가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후티 반군의 공습이 있었잖아요. 홍해 공습. 그래서 후티 반군 공습. 뭐 이런 것도 지금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물가가 안정화되는지, 또 안정화됨에 따라 금리 인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본 금통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금리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일본도 금리는 동결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했던 발언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 이번에는 금리 동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중국 LPR 다음날 목요일 날이죠. 이게 사실상 이제 뭐 대출금리 같은 건데요. 뭐 중국의 기준금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짜잘한 일정들을 좀 체크하게 된다면 화요일 날 석간으로 이제 산업부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뭐 이런 보도자를 낼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약사들이 무려 100개가 넘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총 시즌에 들어갑니다. 원래 주총 시즌이니까 뭐 비단 제약주만이 아니더라도 주총을 다들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도 이제 주총 시즌에 들어간과 동시에 유럽 폐암학회가 코앞이고 그리고 HLB 이번 주 목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21일입니다. 예, FDA 승인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유한양의 임상 3상 결과, 알테오제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이벤트죠. 왜냐하면 전부 다 제약바이오 시총 최상위주들입니다. 최상위주들. 당연히 그에 따른 변동성이 클 것이고요. 특히 임상 결과가 그닥 좋지 않거나 기대 이하라면은 주가가 급락하곤 하는 이 제약바이오 특성상 특히 이 대장주들이 무너지면은 같이 급락하는 제약바이오 특성상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약바이오는 이뿐만 아니라 스코어를 좀 내려보면은 네, SK바이오팜, 수노시죠. 한울바이오파마 임상 결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학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약바이오 변동성이 클 것이고 제약바이오 변동성에 따라서 이번 주는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죠.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니고 밑에 보시면은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이죠. 이번 주 중에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선고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 갖고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치 테마주들 급등락 당연히 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시장, 주식을 포함한 금융, 환율 시장도 변동성이 크겠죠. 그리고 또 빠르면 이번 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현재로서는 트럼프랑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하면서 던졌고 푸틴은 현재 평화유지군 유럽의 평화유지군이 우크라이나에 상주하는 거는 결단코 반대. 세부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좀 하자. 뭐 이런 내용들로 지금 다시 좀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이게 종전이 아니잖아요. 일단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휴전이니까. 네, 휴전이잖아요. 30일 휴전이잖아요.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일 동안 휴전을 연장할 건지 아니면 종전을 할 건지 결정하게 되겠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원전주들 입장에서는 네, 이것도 되게 궁금한 내용이죠. 네. 그리고 스크롤 쭉 내려보면은 최근에 LNG 관련주들 특히 이제 조선주도 조선주이지만 조선주 내에서도 LNG 관련주들 있죠. 예를 들어 LNG 보냉제를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한국카본 동성화인텍이라든지 그 옛날부터 이제 배관 관련주로 피팅 관련주로 항상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던 뭐 성공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락을 했었던 지난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 관세 잠깐 지금 좀 적응하고 그 시장이 좀 적응하고 있죠.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런 것들도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타 있는 건 이해해 주세요. 제가 바쁜 시간에 좀 오타 한 번씩 나는데 나중에 한 번씩 고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장 전체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금리 발표 이번 주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일본, 중국, 영국, 미국 이렇게 잡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탄핵 이거는 증시와 네 그쵸 증시와 뭐 환율 전부 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전쟁 네 이벤트가 잡혀 있죠. 휴전으로 갈지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공략하실 때 긴장하셔야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무관한 종목이 악재가 발생해서 같이 급락을 하면은 제약주는 항상 사야 됩니다. 항상 사야. 이런 습성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제약주가 왜 이런 패턴을 갖게 됐는지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근데 오늘은 일정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전주들도 급등락하겠죠. 네. 3월 중 이제 본계약 여부 발표라고 하는데 빠르면 이번 주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LNG 알래스카 주의사 방한이 코앞이죠. 공매도 저기 뭐 기타 등등 안 중요한 이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저는 3월 시작부터 이 일정을 정리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은요 3월 중순 이후에 몰빵입니다. 이벤트가 3월 중순 이후부터 4월 초까지 그냥 모든 이벤트가 몰빵인데 안 중요한 이벤트가 없어요. 네, 금리, 관세, 전쟁, 탄핵, 제약 입장에서 임상이 전부잖아요. 뭐 임상, 원전, LNG, 뭐 폐화마켓, 그냥 뭐 모든 이벤트가 3월 중순 이후에 몰빵인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 잘하시고 현금 만들어 두셨다가 뭐 이 중에 한 번은 급등락하겠죠. 네, 현금 만들어 두셨다가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가의 줄쭉 잘하시는 현명함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일정들을 좀 발빠르게 알아보고 싶거나 빠르게 이런 정보를 만나고 싶다면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이 텔레그램에 입장해 주시면요 제가 발빠르게 정보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잘 하시고요. 네, 이 변동성이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수익원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